자, 여러분 안녕. 자, 어,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음, 열심히 하면 한 2, 3개월 놀겠죠? 할 때 하고 놀 때 노는 그런 학생이 되길 바라면서 자, 나머지 분야 디귿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자, 196쪽입니다. 196쪽. 자, 인권 회복과 평화 확산을 위한 노력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 먼저 보시면요. 자, 독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수축국 중에 하나죠. 자, 유대인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많은 유대인을 자,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거나 그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자, 이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작센하우저 수용소 등이 대표적인데 자, 보시면,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박물관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보시면 독일 여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센하우젠 수용소 방문입니다. 자,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수용되었던 곳이고, 과거 유대인들이 고통받고 학살당했던 흔적이 남겨져 있어서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유대인을 상대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던 그런 자, 장소죠. 자, 유대인들이 모여서 잠을 자는 공간. 자, 그럼 독일에게는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지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일까요? 그쵸. 이걸 가리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이거를 오픈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의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쟁의 참상을 들여다보다 교과서 자, 197쪽입니다. 197쪽. 자, 그러면 대량 학살 먼저 보겠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자,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차별 공습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죠.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자, 독가스 등의 신무기가 사용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자, 7, 8, 9반의 주력 무기가 독가스죠. 자, 들어갈 때마다 힘듭니다. 자, 어느 반이 더 심하다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자,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인 국가들은 전쟁 기간이 길어지자 자,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공습을 감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폭격으로 영국의 런던과 주변 도시는 초토화되었고 독일의 드레스덴 지역도 연합국의 공격을 받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는 여기 밑에 있죠. 자, 폭격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도시, 영국의 코벤트리, 그 다음에 독일의 드레스덴. 거의 아작났죠? 보이면. 자, 독일군이 영국의 대규모 공습을 가하면서 자, 주요 도시가 파괴됐는데 대표적인 곳이 영국의 코벤트리입니다. 도시 전체가 불타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은 연합군은 독일의 드레스덴 지역에 폭격을 가하면서 많은 민간이 사망했습니다. 역사의 적도 파괴됐고 이 지역이죠. 네, 이렇게 폭격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자, 두 번째는 자, 다른 색깔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스는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다. 홀로코스트가 뭐냐? 자,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스가 자,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스가 행한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유대인 대학살. 유대인 대학살. 그렇죠? 자, 이게 홀로코스트입니다. 너무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이들은 자,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아까 우리가 끌고 가 강제 노동을 시켰으면 자, 노동을 시킬 수 없는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겠다.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여기 아우슈비츠 수용소, 작센하우젠 수용소.
요런 수용소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또 폴란드에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유럽 각지의 수용소에서 나치스가 학살한 유대인은 6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 600만이 죽었습니다. 600만 이상. 장난 아니죠. 자, 그다음에 일본은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 기억하시죠? 중일전쟁. 중일전쟁 일으켜 1937년 중국 본토를 침략하면서 중일전쟁 일으켰는데, 자, 자, 이때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중국군을 잡는다는 구실로 중국군 포로와 부상병뿐만이 아니라 민간인 부녀자에게도 폭행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게 난징 대학살 1937년.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 보시면 자, 연합국의 폭격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코벤트라고 드레스덴 지역. 자, 두 번째는 홀로코스트. 자, 또 유대인 대학살, 그 다음에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 이런 학살이 일어나면서 대량 학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인권 유린이에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인권을 짓밟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인권은 굉장히 무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식민지 주민들은 점령국이 저지른 전쟁에 강제로 끌려가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거나 힘든 노동에 시달렸다. 힘든 노동에 시달렸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우리 영화도 나왔습니다. 자, 군함도란 건데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은 하시마 군함도에 징용으로 끌려가 12시간 이상 해저탄광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오케이. 그래서 군함도란 영화도 있습니다. 송중기 주연의. 음.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일본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일본군이 주도한 지역에 군대 위안소를 설치하고 자, 위안소 어디 설치됐습니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점령지에서 수만 명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자, 일본군 위안부라는 끔찍한 삶을 강요하였다. 인권을 파괴했죠. 자, 그다음에 독일과 일본은 또 이제 너무 심각한 짓을 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독일은 수용소에 가둔 사람들에게 잔인한 동상 실험, 외과 실험을 가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 만주에 설치한 732 부대, 우리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괴뢰국 정부 세웠다 그랬죠. 자, 거기에 만주에 설치한 731 부대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들 대상으로 신체 일부 냉동 실험, 세균 투입과 같은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실험을 가행했다. 자, 보시면, 자, 여기다 키워드는 보시면, 자, 강제징용, 힘든 노동,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그 다음에, 자, 생체 실험, 731 부대. 독일도 여기 수용소에 가던 사람들, 잔인한 동상 실험.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군 위안부 같은 경우는, 저, 교과서 198페이지 밑에 내용도 좀 더 나와 있는데, 자, 수요 집회 자주 하고, 자, 항의 집회도 하고, 자, 수요 집회 다녀왔고,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을 한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집회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자,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수십만의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고, 그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강요했죠. 근데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사죄나 제대로 대한 보상을 한 적이 없고, 자, 그래서 피해자들이 진상규명,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자, 보시면 위안부 분포도 보시면 깜짝 놀라겠죠?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우와,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일본군 위안소가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쪽에도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인권유리의 참상부터 그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보시면 190쪽에는 자, 안내일기 보시면 자, 우울한 유대인 친구 얘기 나왔죠? 유대인 친구 얘기 나오면
자, 유대인 친구 나오면, 자, 트럭에 싣고 가서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굉장히 형편이 없다. 이거는 자, 홀로코스트 얘기가 되겠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나오면 홀로코스트, 코스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홀로코스트가 되겠네요. 자, 분화 수용소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자, 요거. 자, 그래서 이 창백한 얼굴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수용소 나오면, 자, 홀로코스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홀로코스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고향 마을 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그녀는 난데없이 나타난 사내들에게 붙들려 갔다 트럭 진칸으로 했고 뒤에 3명의 소녀. 아, 소녀 얘기 나오니까 누군지 알겠죠? 뭔지 알겠죠? 자, 나는 간호사 시켜준다는데 공장에서 실프로 한다. 자, 위안소 얘기 나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본군 위안부. 음, 이건 일본군 위안부. 위안부. 오케이. 자, 일본군 위안부. 자,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패자가 그린 그림 끌려감. 자,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둘 다 일본군 위안부 얘기. 음. 자, 그리고 그냥 바로바로 쭉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평화를 위해 노력하다. 자, 교과서 200쪽이에요. 자,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자, 일단 너무나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있었습니다.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대표들은 런던에 모여 침략 전쟁과 비인간적인 행위를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자, 범죄로 규정했으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두 군데서 이제 국제전범 재판이 열립니다. 자, 어디냐면 독일의 뉘른베르크 재판. 자, 그 다음에 도쿄에서 열린 극동 국제군사재판. 이거 두 개. 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자, 독일 뉘른베르크와 일본 도쿄에서 국제전범 재판이 열렸고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독일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재판하여 나치스의 전범 12명이 사형당하는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쿄에서 열린 국동 군사재판 보시면, 자, 여기는 좀 에바입니다. 뭡니까? 일본 천황이 기소되지 않았고요. 전범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 보시면, 자, 1946년 5월 일본 전범 2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러나 재판은 전쟁의 핵심 책임자인 천황을 제외한 채 진행되었고, 731 부대의 범죄 행위가 덮였습니다. 와, 생체 실험을 했던 731 부대에 범죄 행위가 접혀 있었다. 덮였다. 말도 안 되죠?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 국제군사재판. 자, 요거 두 개 키워드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뉘른베르크 재판. 자, 요거 나와 있네요. 독일의 도시 뉘른베르크에서는 자, 연합국의 주요도로 주요 전쟁 범죄자 국제군사재판 했는데 자, 24명의 피고 중 22명이 판결을 받았으며 19명이 유죄 판결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히만이라고, 자, 얘는 누구냐면 히틀러의 부하입니다. 이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는 업무 담당자야. 오케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시켰겠죠? 자, 쟤네들 유대인들 전부 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라. 그러니까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숨어 지내다가 체포당했는데 법정에서 뭐라고 짓걸었냐면, 짓걸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자, 유대인 학살은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것은 저의 임무였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고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다 해놓고 국가가 시켰다. 시켰기 때문에 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 오케이. 여러분들 아이만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자, 그리고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입었고요. 세계 각국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자, 여러 나라는 국제협의를 거쳐 평화를 위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제노바 회의도 있었고요. 로카르노 조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국가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자는 자, 켈로그 불이앙 조약. 자, 켈로그 불이앙 조약. 자, 보시면 미국과 프랑스의 제안으로 15개 나라가 맺었으며 자,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이나 국제 외교 정책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쟁하지 말자. 어떻게든 전쟁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자, 세계대전을 겪은 후 세계 여러 나라는 국제평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국제기구를 설립했는데 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국제연맹 창설한 거 기억하시죠? 국제연맹. 근데 효과 있습니까? 자, 왜? 효과 없었죠? 왜? 일단 첫 번째로 뭐 했습니까? 강대국의 불참. 그 다음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다. 이 두 가지 한계가 국제연맹을 쓸데없이 만들었죠. 1번,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당연히 바꿔야겠죠. 문제가 있는데 안 바꾸면 이상한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 영토 불확대, 민족 자결 등을 규정한 대서양 헌장의 정신에 따라 자, 국제연합, 지금의 UN이 창설되게 됩니다. 국제연합, 대서양 헌장의 정신에 따라 국제연합이 창설되었다. 그래서 당연히 보완이 됐겠죠. 국제연맹 거보다 보완이 됐을 겁니다. 자, 국제평화 안전유지, 국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 국제연맹 때는 없었던, 자, 군사적 제재 수단. 근데 여긴 있지.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오케이. 자, 그래서 군사적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리고, 자, 미국이나 강대국도 굉장히 수많은 나라들이 다 참여했죠. 그래서 보시면 평화유지군이 있기 때문에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한 점에서 국제연맹과 큰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원자 폭탄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핵무기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자,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자, 여기 202쪽 보시면 자, 202쪽에는 또 홀로코스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난징 대학살 얘기도 나와 있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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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잔인합니다. 와,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심장이 약해서. 자, 보시면 자,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죠. 자, 나치스는 유럽 각지의 강제 수용소를 만들고 유대인 공산주의자 등을 가두어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학살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끌려온 사람들은 취약한 사람들이라 노인, 어린이들 바로 공동 샤워실로 위장한 가스실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와, 씨. 맞죠? 자, 이 수용소에서 가스 총살, 공문, 질병, 굶주림, 인체 실험들 당해 죽은 사람이 약 400만, 와, 인간이 아닙니다. 악마들이에요. 그렇죠? 악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이히만이 과연 죄가 아닐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낸 업무를 맡았는데 400만 명이 죽었는데 과연 자신은 죄가 없다?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보시면 밑에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광객들이 쭉 있죠. 이걸 가리면 안 돼요. 오픈시켜서 과거의 반성을 해야겠죠. 자, 난징 대학살 보시면 우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죠 지금. 1937년 12월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중국군 포로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학살을 저질렀다. 자, 보시면 성외곽이나 강가로 가서 기관총이나 수류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였고요. 한태로 땅에 묻거나 휘발 불태워 주겠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인들 대상으로 병사들이 총검술 훈련. 중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병사들이 총검술 훈련 이렇게 했어. 자, 1940년 독도에서 열린 국제군사재판에서는 낭진 대학살 피해자 규모를 15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적은 거죠. 거의 30만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원자폭탄 얘기고요. 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안녕. 안녕, 안녕 하면 되겠죠? 안녕.